당신이 의식을 가지고 돈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삶에서 기적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당신이 의식 없이 돈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것은 당신이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일을 끌어들이게 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북튜버 책추남님이 좋은 책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재출간에 성공한 데보라 프라이스의 머니 테라피입니다. 책추남님은 책의 서문을 통해 머니 테라피가 돈 공부의 가장 기본을 다루고 있는 돈 공부의 바이블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전 국민의 필독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력 추천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내가 돈에 대해 참 무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책추남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이 질문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책을 읽는 내내 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지만 삶의 상당 부분을 돈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돈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돈에 집착하기도 하고 돈 문제를 회피하기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궁핍한 돈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됩니다. 나의 무의식에 박혀있는 돈에 대한 관념을 바로잡아 돈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진정한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없는데요. 머니 테라피는 우리가 돈에 관한 무의식적 이미지와 감정들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8가지 머니 타입 중 내가 어떤 타입인지, 어떤 머니 패턴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돈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데보라 프라이스의 머니 테라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돈은 나름대로 독립된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모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중성을 포함하고 있다. 돈은 영적인 동시에 물질적이고 창조적인 동시에 파괴적이며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잔인하기도 하다. 돈은 생애 최고의 꿈을 실현시켜주기도 하고 최악의 악몽으로 고통받게도 한다. 돈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행한 최대의 실험일 것이다. 돈은 모든 인간 삶의 상황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교환수단에 불과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의 또 다른 삶이 되었다. 우리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돈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많은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무의식적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면 머니 타입을 알아야 한다. 머니 타입이란 개인이 돈에 대해 보이는 무의식적인 습관, 사고, 믿음 등을 말한다. 이 책은 당신의 머니 타입이 돈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알게 해줄 것이다. 자신의 머니 타입을 정확히 찾아서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마법처럼 신비로운 일이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며 돈과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의식이 깨어나면 머니 타입도 바뀌게 된다.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인생 여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머니 머지션이라는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머니 머지션이란 돈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자기를 존중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만약 용기를 내어 내면의 여정을 걷는다면 삶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소망과 꿈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실현하게 된다. 나와 돈의 관계를 이해하라. 나는 지난 20년간 금융 컨설턴트와 재정 자문가 및 머니 코치로 일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벌이는 머니 게임을 무수히 목격했다. 사실 사람들이 머니 게임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돈에 대해 느끼는 심층적 불안, 공포, 수치심을 지속적으로 감추려는 데 있다. 그렇게 숨기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냥 감수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런 숨바꼭질이 능숙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다.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와 제대로 교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돈의 관계, 돈이 삶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머니게임의 인질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두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돈이 최대 자원이며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면서도 돈을 제대로 대접하거나 사용하지 못했다. 때로 돈을 낭비하거나 오용 또는 남용하고 돈을 피하기까지 한다. 남모르게 돈과 관련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다. 현대 문명 속에서 모든 지배권을 돈에게 다 넘겨주고 살면서도 돈이 삶의 질을 온통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돈을 사용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문명권이 여러 형태로 존재했다. 그러다 돈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의 삶과 역사, 그리고 가치관에 크고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돈이 인류의 삶과 세상에 끼친 영향은 그 규모를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다. 돈이 가진 의미와 힘은 여전히 불가사의하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돈에 막강한 힘과 중요성을 부여했고 그러한 돈으로 하는 머니게임은 인간의 모든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돈에 관한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직업이나 거주지를 바꾼다. 심지어 결혼이나 이혼까지도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 사용하는 시간이나 일의 우선순위도 돈이 결정하거나 돈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인류가 창조한 게임 중에서 이처럼 참여율 100%를 자랑하는 게임은 없다. 게다가 아무 규정이나 지침도 없고 출전을 대비한 훈련마저 시키지 않는 게임은 처음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돈에 대한 심층적 불안을 숨기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돈에 대한 기본 규칙도 모르지 않는가? 돈은 수수께끼 같아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돈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될수록, 인간이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칠수록, 인간이 돈이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돈을 수중에 넣기가 힘들어진다.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 우주의 영적 법칙에서 유래한 것이다. 가장 위대한 영적 법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에 우리를 맡기고 따르는 것이다. 인간은 돈을 지배할 수 없고 지배하지도 않는다. 돈은 상품이다. 돈의 가치는 경제 상황과 인간의 의식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돈을 통제할 수 없지만 돈을 이해하여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돈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며 실제로 우리 것도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돈을 소유할 수는 없다. 돈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을 두고만 본다면 언젠가 돈이 우리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신을 믿는다. 미국 달러에 적힌 단순한 몇 마디는 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말을 이렇게 고치면 진실에 더욱 가까워진다. 우리는 우리의 신, 즉 돈을 믿는다. 훨씬 정직한 표현이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로 믿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인정한다면 올가미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 의식하든 못하든 돈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우리는 돈을 신처럼 믿고 신뢰한다. 이것은 머니게임의 불문율이다. 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물질과 형태가 있는 것만을 믿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쌓여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갖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다. 인류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돈, 종교, 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돈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 모든 상징의 저변에는 머니게임의 핵심을 때리는 메시지가 하나 더 숨겨져 있다. 당신이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한다면 당신에게 이 막강한 자원, 돈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겠다. 이다. 어쨌든 우리 삶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는 돈이 개인적인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식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는 돈이 우리 삶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 돈의 소나기에 잡혀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머니게임을 계속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를 연장하고 우리 혼을 갉아먹는 일이다. 철학자 제이콥 니들맨은 돈과 인생의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다. 돈은 우리의 성격과 정신적 물리적 유기체 속에 너무도 깊이 침투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인간의 본성에 숨겨진 내면을 발견하려면 직접 돈에 대한 개인적 탐사를 해야만 한다. 우리와 돈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고통의 근원인 것은 분명하다. 나는 사람들이 돈과 관련해 겪는 수치심을 목격할 때마다 슬픔을 많이 느꼈다. 고객들과 상담하면서 돈에 대한 수치심과 돈과 나쁜 관계에 있다는 느낌이 돈을 잘 다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충족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충족이란 물질과 재산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다. 물론 돈 쓰는 짜릿한 쾌감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신나게 타는 즐거움과 같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구경을 다 하고 탈 것도 다 타면 열정도 끝난다. 그것은 즐거움이지 충족이 아니며 시간이 흐르면 사라져버린다. 이런 임시 변통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열망을 더욱 가릴 뿐이다. 돈에는 대단한 에너지가 있으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유하자면 돈이 가진 에너지는 전기와 비슷하다.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전기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그것은 우주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류를 통하여 흐르고 있다. 그러나 전기 에너지가 항상 존재하고 활용 가능한 상태로 있다고 할지라도 스위치를 켜야만 에너지가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 에너지를 의식하는 단순한 행동이 마법 같은 에너지 역할을 하고 강력한 자원이 되는 돈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기는 양극과 음극으로 된 자기장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 같은 에너지장은 돈에도 작용한다. 돈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돈에도 구체적인 충전에 상응하는 자기장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돈 에너지 전류에 접속할 수 있고 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책은 이처럼 스위치를 켜는 법을 가르쳐 준다. 당신이 의식을 가지고 돈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삶에서 기적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당신이 의식 없이 돈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것은 당신이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일을 끌어들이게 된다. 돈에 대한 사람들은 대개 실제 삶보다는 상상 속의 삶을 산다. 언젠가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지를 상상한다. 그때 이룰 수 있는 업적이나 영향력을 상상한다. 그때 무엇을 가질 수 있을지, 살 수 있을지, 될 수 있을지를 상상한다. 자기 가치를 주어진 부에 따라 저울질한다. 실제 삶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내적인 잠재력과 단절되어 버린다. 우리는 모든 힘을 돈에 내줘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 자, 돈이여. 당신이 나 대신 해줘. 돈이 생겨야 원하는 것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된다고 여긴다. 돈이 생기지 않는다면 상상으로 끝나고 만다. 이런 식으로 돈을 대하며 살아왔기에 우리는 자기 인생의 책임자로 살지 않았다. 돈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없었다. 가난한 머니게임 출전자는 이렇게 생겨났다. 우리는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고 바라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머니게임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상상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많은 돈을 이용해 뭔가를 해야 하고 자기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돈을 잘 지켜야 하고 현명하게 투자해야 하며 옳은 명분을 위해 기부도 하고 어떻게 쓰고 불릴지 결정도 해야 한다. 그러려면 극단적인 조심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돈이 있을 때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늘 경계를 해야 한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 세계적인 가부인 존 폴 게티조차도 이렇게 말했다. 이 많은 돈을 소유한다는 것이 상당한 짐으로 느껴진다. 돈이 많은 사람 중에는 때때로 죄의식을 느끼고 자신이 그만한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보다 월등히 많은 돈을 가지는 경우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믿기도 어렵고 가까이 하기도 어렵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시샘할 뿐만 아니라 돈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진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심성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는 강박관념과 누구를 또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자유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식이 없는 부는 가난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이들 내면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외로움이 많다. 이것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겉모습만으로 그들이 가진 부에 대해 진정으로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큰 부자 되기 상상.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실습이다. 이를 통해서 돈을 가진다는 것이 당신에게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할 수 있고
당신 삶과 돈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찾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의 진실에 뿌리를 둘 때 당신의 실제를 바꿀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방금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양상이 영원히 변하려 한다. 다음 질문에 대해 최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답해보라. 1. 당첨된 복권은 얼마짜리인가? 2. 그 많은 돈을 가진 기분이 어떤가? 3. 그 중에서 한 달 생활비로 얼마나 쓸 작정인가? 4. 당신 삶의 질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5. 이 돈이 당신이나 당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가? 6. 새로 생긴 재산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가? 모르기를 원하는가? 7.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라. 한 단계씩 자세히 적어보라. 8.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앞에 세운 계획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수적일까? 당신이 세운 계획을 다른 종이에 적어 놓으라. 종이를 지갑이나 핸드백에 넣어 늘 지니고 다니면서 매일 읽어보라. 당신이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는 기도와 명상을 하라.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굳은 믿음을 가지라. 머니 타입을 알면 내가 보인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돈 때문에 생긴 마음속 응어리나 감정, 체험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두고 좌절시키는 행동을 되풀이하게 만든다. 당신이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보려면 돈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 당신과 돈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수년간 재정 자문가로 일하면서 나는 돈에 반응하고 돈을 다루는 8가지 기본 유형을 발견했다. 이 8가지 머니 타입 중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면 이전에 겪었던 돈에 대한 갈등이나 문제 이면에 놓인 근본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 당신이 세운 경제적 목표에 이르기 위한 첫 단계는 머니 타입을 아는 것이다. 머니 타입을 찾은 후에는 머니 머지션이 되려고 노력하라. 머니 머지션은 우리 모두가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목표이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세심하게 경제 설계를 하지만 늘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돈에 감춰진 내면 세계를 솔선해서 탐험하는 사람들이 경제 목표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 이들은 좀 더 쉽게 경제적 결정을 내리고 돈을 끌어모으며 꿈을 이뤘다. 돈과 건강하고 의식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머니 머지션이 되려면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왜 머니 머지션이 되고 싶은지 알아야 한다. 8가지 머니 타입은 무의식에 저장된 반복적인 행동 유형으로 표출되곤 한다. 자신의 머니 타입을 발견하고 제대로 평가하면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형 1:1 경제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독특한 머니 테라피라는 관점에서 개인적 삶의 배경, 신념, 그리고 경험에 기초해 자신만의 독특한 경제 행동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머니 타입의 8가지 유형.
사람들은 대부분 8가지 머니 타입 중 한 가지 유형에 속한다. 다양한 성격을 정의하는 칼융의 원형이나 애니어그램처럼 머니 타입은 사람들이 동감했는 관계를 간단히 찾아내서 평가하게 해준다. 자신의 머니 타입을 이해한 후에는 의식을 갖고 머니 타입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돈의 흐름이나 머니 역학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삶의 많은 분야에서 성공해도 경제적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돈에 대한 변화와 위기가 닥쳤을 때는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인 접근법에 매달린다. 우리는 심층에 깔린 돈에 대한 무의식적 감정과 신념을 알아내 여러 삶의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다음은 8가지 머니 타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첫 번째 머니 타입, 순진형. 특징. 순진형은 돈에 대해 현실 도피적 접근법을 쓴다.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 정보가 있을 때 쉽게 압도당하거나 질려버려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권유에 많이 의존한다. 아마도 8가지 머니 타입 중에서 순진형이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믿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동기를 식별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물론 매우 사랑스럽고 끌리는 특징이지만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성인이 가질 태도로는 매우 위험하다. 인간은 누구나 순진형으로 삶의 여행을 시작한다.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어수룩한 초보티를 벗고 그 자리에 외부 세계와 접촉하여 얻은 성숙한 경험이 들어선다. 순진형의 목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순진형들이 가지는 주된 공포는 버림받는 것이다. 순진형에는 남녀 모두가 있지만 내 경험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 많은 여성이 순진형이 된 것은 아마도 문화적 전통 때문인 것 같다. 여자들은 전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되고 남이 하는 말을 믿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순진형이 사랑하거나 결혼하는 대상은 주로 군주형이나 전사형이다. 두 유형은 순진형을 구해주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발전 과제. 순진형은 자신의 힘을 되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안전을 구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독립성을 경험함으로써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와 지나친 순진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머지않아 그는 자신만의 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순진형은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 같다. 도로시는 아무리 훌륭한 마법사라도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내면의 힘을 발견하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머니 타입, 피해자형. 특징. 피해자형은 늘 과거에 살면서 자신이 처한 경제적 고난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 피해자라고 여긴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표출할 때 공격적이어서 공격형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 겉모습은 순진형으로 보인다. 매우 무기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돌봐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겉모습은 대개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의식적 또는 잠재의식적 책략일 뿐이다. 피해자형은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장황하고도 지루한 핑계를 댄다. 거의 사실보다는 드라마에 근거한 것들이다. 하지만 그런 성향을 제공한 원초적 경험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대체로 피해자형은 학대를 받았거나 배신당한 경험이 있고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다. 문제는 고통을 사귀거나 받아들이고 여과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고통이 거꾸로 자신에게 공격을 퍼붓는 것이다. 피해자형은 스스로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찾는다. 이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 나는 이미 대가를 치렀단 말이야. 이 전쟁의 상처를 보라고. 내 보상은 도대체 어디 있어? 발전 과제. 피해자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문하고 상담해온 모든 머니 타입 중에서 자신의 가능성이 들어있는 금고 열쇠를 꼭 쥔 채 내놓지 않은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피해자형이었다. 피해자형은 마치 어느 때부터인가 자신이 누릴 미래보다 지나온 과거와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못 박아버린 사람 같다. 이들은 일생을 과거의 드라마를 그대로 재현하는데 집착하면서 산다. 물론 평생 동안 계속되는 이 드라마에서 당신이 주인공이며 제작자인 동시에 감독이라면 그 역할들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드라마를 고수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한다. 다시는 좋은 배역을 못 잡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피해자형의 주된 공포는 배신당하는 것이다. 우습게도 피해자형이 가장 많이 배신당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피해자형의 첫 번째 과제는 과거 경험을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와 촉진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다. 피해자형이 내면 여행으로 과거 상처를 치유했을 때 온전히 현재 삶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이다. 그때까지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현재에 살지 못하며 미래가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저 과거 드라마를 재상영하면서 살지만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이윽고 단조로워짐을 피할 수는 없다. 이 드라마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자신이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피해자형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피해자형은 진정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삶의 지혜를 터득하면 진정한 자비, 사랑, 그리고 이해심을 발휘한다. 이런 품성들이 바로 머니 머지션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세 번째 머니 타입, 전사형. 특징. 전사형은 돈의 세계를 정복하러 나선 사람들이다. 전사형은 대체로 사업이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다. 전사형은 능숙한 투자가이며 집중력이 강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통제를 잘한다. 전사형은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지만 결정은 자신이 내린다. 이들은 본능적 감각과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며 자신을 믿는다. 전사형에는 열정적인 사업가와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는 협상가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전사형의 문제는 적과 맞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겨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맞수는 겉으로는 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성장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칼을 내려놓고 배울 자세를 취해야 하는 상대이다. 맞수는 자신과 가장 알력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있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가 가르쳐주는 내용과 진실을 알아볼 때, 표면적 갈등을 성장 기회로 받아들일 때, 적은 자신을 위해 일해준 고마운 사람이 된다. 발전 과제. 전사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힘을 잃는 것이다. 전사형의 최우선 과제는 자신이 진정 보호하거나 정복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변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칼을 들어야 할 때와 내려놓아야 할 때, 그래야 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면에 어느 정도 건강한 전사형 기질이 필요하다. 무언가를 시작하고 이루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사형이 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다. 나는 어렸을 때나 성인이 되었을 때도 대부분 전사형으로 살았다. 사람들은 재미있고 신의가 있으며 남을 보호할 줄 알고 믿음이 가는 나를 좋아했다. 그러나 나는 싸움꾼이었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면 맹렬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내 삶에는 갈등과 알력이 많았다. 언젠가 언니가 이런 말을 해주었다. 너는 왜 만날 맞서 싸우니?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 텐데 말이다. 나는 리더였고 언제나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고립되었다. 성숙해지면서 내 행동이 주변 어른까지도 겁먹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스스로 영적인 치유를 하는 동안 큰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늘 정서적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었고 그토록 있는 힘껏 보호하려 했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점이다. 언제나 경제적인 오르막길에서 넘어졌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전사는 결코 도움을 청하지 않는 법이다.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자신이 약하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전사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약함이기 때문이다. 나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스스로 전문 카운슬러를 찾아갔다. 지금까지의 나를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능력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다행히 카운슬러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함께 내면 여행을 떠났다. 이 여행은 지금까지의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마침내 칼을 내려놓게 되었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칼을 가슴 깊이 품고 다녔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받았던 상담은 심리적이면서 영적인 여행이었다. 저 건너편에는 하나의 진정한 빛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면서 자신 안에 있는 혼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신이 당신을 통해 빛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머니 타입, 희생자형. 특징. 희생자형은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정작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희생자형은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한다. 이들은 자녀, 배우자, 친구, 애인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 늘 구해준다. 희생자형의 문제점은 타인에게 도움이나 자신감을 줄 때 늘 나름대로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실망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실망이 쌓여가면서 자신의 고통에 무의식적으로 집착하게 된다. 희생자형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에너지 사이에서 움직인다. 하나는 대장이 되어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에너지이며 다른 하나는 큰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상처받은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희생자형은 완벽주의자가 많고 자신과 남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자신이 언제나 옳아야 한다는 욕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꿈을 실현하는 능력도 대단하다. 희생자형도 피해자형처럼 드라마 같은 삶을 살며 감정 기복이 심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경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이들은 물이 든 컵을 볼 때 물이 반이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흔히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 내재한 깊이 있는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 자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영적 치유 작업을 하려는 마음을 가진 희생자형들은 훌륭한 치유자가 될 수 있으며 최상의 머니 타입인 머니 머지션이 될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전 과제. 희생자형은 자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인생을 살아갈 때 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돈을 지배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또한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희생자형이 지금까지의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더 높은 단계의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섯 번째 머니 타입, 무모형. 특징. 무모형이 기준으로 삼는 법칙은 다 다르다. 무모형은 본질적으로 도박사 같은 경향이 있어서 항상 경제적인 지름길을 택해서 떼돈을 벌고 싶어 한다. 바보에게 돈을 주면 금방 바닥난다 라는 익숙한 격언이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형은 언제나 주사위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 큰 돈을 벌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쉽게 돈을 잃기도 한다. 못 먹어도 고 라는 식의 모험을 감행하기 때문이다. 사실 무모형은 순진형과 전사형의 복합체이다. 순진형과 마찬가지로 무모형은 판단력이 결여되어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천성적으로 모험가적인 기질을 가진 탓에 순간적으로 마음 가는 것에 쉽게 빠져들지만 자질구레한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무모형이 순진형과 다른 점은 비교적 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고 상황이 어떻든 영원한 낙천주의자라는 사실이다. 언제나 위험을 잘 헤쳐나가는 것 같고 쉽게 패배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무모형은 전사형과 비슷하다. 그러나 세상을 정복하러 나갔다가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는 면에서 전사형의 특징인 절도가 부족하다. 무모형이 돈벌이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돈을 스포츠나 오락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지 진지한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다. 무모형은 하나뿐인 셔츠라도 마음이 내키면 앞뒤 생각 없이 벗어서 남에게 던져주는 사람이다. 발전 과제. 무모형은 좀 더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하며 쉽게 벌고 쉽게 잃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들은 내적으로 놀라운 품성을 가지고 있어서 잘 성장하면 머니 머지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착 없이 초연한 경향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단순한 추구가 주는 즐거움 자체를 원한다. 무모형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모형은 참된 삶의 지혜를 얻기 전까지 계속 돈을 쉽게 벌고 쉽게 잃는 일을 반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머니 타입, 예술가형. 특징. 예술가형에는 정신적이고 예술적인 분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물질 세계에 사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 그러면서 돈에 대해 애증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모순되고 갈등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돈이 가져다주는 자유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만 돈과 관계된 물질 세계에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예술가형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는 지나치게 잘 동화하지만 물질 세계에는 이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물질 세계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물질주의에 대한 이런 부정적 가치관은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자유를 얻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예술가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는 것이다. 예술가형은 돈이 없어서 늘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인다. 재능이나 야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다.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 가치관을 지속하는 한 스스로 한계를 긋고 돈의 흐름을 막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발전과제. 예술가형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별개가 아닌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그러면 더 이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예술가형들은 대부분 내면 여행과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데 시간과 관심을 쏟아왔기 때문에 이미 머니 머지션이 되기 위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남은 과제는 우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세계의 다양한 차원을 포용하는 것이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살려면 둘을 동전의 양면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7번째 머니 타입, 군주형. 특징. 군주형은 다른 사람과 상황, 그리고 사건을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돈을 쓴다. 군주형은 부를 이용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정하여 이용하고 지배한다.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완전하고 편안하며 평화롭다고 느끼지는 못한다. 군주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배력을 잃는 것이다. 군주형은 대개 전사형이 한쪽으로만 발달한, 즉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누르려는 욕구가 지나치게 발달한 경우이다. 전사형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면에서 영웅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군주형은 대체로 이기적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지배력을 키우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서슴지 않고 버릴 수 있다. 오늘날 군주형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무슨 수단이라도 불사하는 정치가와 사업가, 그리고 집안의 가장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돈은 나쁜 것이라는 무의식적 신념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지도 모른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언론 매체에서도 돈과 관련해 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퍼뜨리는 경향이 있다. 주로 정치인이나 사업가의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과 연관된 블랙머니를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한편으로 그렇게 돈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발전 과제. 군주형은 겉보기처럼 그렇게 부자가 아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두 가지고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밖의 것들은 타인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두려움이 많고 충족감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아직도 배고프다면서 부족감과 결핍감을 느낀다. 이러한 군주형 증세를 만성결핍증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실제로는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8번째 머니 타입, 머니 머지션형. 특징. 머니 머지션형은 머니 타입 중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다. 머니 머지션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에 흐르는 에너지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현실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내적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머니 머지션이 될 수 있다. 현재 당신 자신의 머니 타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당신이 새로운 인생길로 들어서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과도 같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머니 타입을 형성하게 된 성장 배경과 자신의 과거사를 이해한다면 당신이 머니 머지션이 될 수 없게 방해했던 사고, 감정, 행동이 무엇인지 올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돈 문제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변화가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머니 머지션이 되는 길이다.
머니 머지션은 자신과 주변 전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열린 시각과 깨어있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언제나 전부 채워질 수 있음을 알기에 믿음, 사랑, 인내, 확신을 가지고 때를 기다린다. 머니 머지션에게 내적인 삶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부가 실현되는 공간이고 외적인 삶은 깨달음의 지혜가 물질 세계로 표현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삶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머니 머지션형은 가장 이상적인 머니 타입이므로 다른 7가지의 머니 타입에 주어졌던 발전 과제가 없다. 여기까지 데보라 프라이스의 머니 테라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돈과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